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고 설레발을 치는 기사들이 여전히 도배 수준으로 덕지덕지 온 사방 포탈을 아직까지도 가득 메우고 있죠. 그렇다고 나무에 달린 사과가 지구 중력을 이길 수 없는 법, 대세 하락장으로 본격 들어선 집값 방향이 하늘로 다시 솟을 수는 없고 어차피 땅으로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지상의 모든 지표가 하락으로 그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냥 콩나물 시루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 키가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그 누가 집을 사서 그 집이 떡상을 받아서 거의 2배 가까운 차익을 보는 내 집의 영광을 화려하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소수를 제외하곤 그냥 조용하게 실거주하면서 소소한 등락을 반복하는 내 집을 심드렁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급등을 노린다는 건 그만큼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고 동시에 자금을 몰빵에 쓸 가능성 많다는 거죠. 실거주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든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 위한 수요들이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집값을 띄워서 딜을 쳐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V자 반등, 이거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궤적이죠. 특히 단기 자금 몰아서 때려박은 사람들 입장에선 이렇게 집값이 급적으로 변해줘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짱 도루묵인 게 뭐냐면 아니 무슨 거래량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V자 반등이라는 집값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떠들어대도 결국 그 논리 안에는 거래량이 너무 미미한 게 쪽팔리는 거야. 이러한 반등의 기미가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대가 되려면 거래량은 6천 건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오늘 거래량을 들여다봐도 8월이 4천 건을 넘어설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냥 3,800건 선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있고 특히 9월 거래는 거의 반토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하염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V자 반등이라는 말에 혹해선 안 됩니다. 뭐가 손에 잡혀야 물건이고 그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고 그렇게 V자 반등을 이룬 물건이 즉 줄을 서면서 추격 매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집 나간 고양이야. 얘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거래가 그렇게 오고 가야 하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V자 반등을 외쳐보아도 이건 그냥 스스로가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작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유동성의 문이 냉랭하게 닫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돈줄기를 막아버리면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정책적인 금리부터 서서히 좁은 곳으로 몰고 있는데 버팀목,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50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대출문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근데 집에 대한 수요가 불이 붙을 거라고요. 게다가 시중은행 금리까지도 무섭게 오르고 있죠. 가장 부동산의 피부로 와닿는 주택담보대출금리 2개월 연속 상승세고요. 상단금리는 7%대까지 안착한 지는 오래됐고요. 이렇게 빡빡한 금리로 집 사는데 여기 자금 저기 자금 똘똘 말아서 사겠다고요? 바로 체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쪽 자금 흐름이 확실히 경색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돌아야 집도 회전율의 속도가 붙어서 사고 파는 스피드가 더 높아지는 건데 기본 연료가 앵꼬에 가까울 정도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 집 사겠다고 이빠이 엑셀 밟고 직진할 수 있는 가속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서라 말아라 그냥 엔진 과열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퍼진 차를 내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가 나를 타고 가는 평생 그렇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비청산하느라 끌고 가야 하는 금융노예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미국이 내년 말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다잖아. 이렇게 미국이 끝까지 금리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자국의 기축통화 달러 분기를 막기 위한 최대한 방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이 달러에 대한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다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칫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 채권 매각에 들어가게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서 이것도 불안하고 겉으로 미 연준의 긴축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건데 이렇게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중국의 큰 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에 이르러서는 금리가 사상 초유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서히 구축 매매 시장은 2차 폭락으로 가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반면 분양시장 역시도 주춤해지는 느낌을 받죠.
근데 억지로 청약으로 진입을 해도 이거 잘못 타임 어택 당하게 되면 꼼짝없이 돈맥경화에 걸려서 금리 폭탄 맞고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양의 실익이 적어지게 되면 구축 매매 시장 쪽으로 이런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워낙 집값 추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 분양 시장은 그래도 완판의 명맥은 유지할 듯 보이네요. 오늘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정말 금요일 오후 대참사가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래가 나왔습니다. 30평대 18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21억에서 거의 3억이 빠지는, 그것도 일주일 만에 이런 낙폭을 보이는 거래가 나왔죠. 물론 1층 저층이잖아 라는 태클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서울 상급지 아파트들 거래를 보면 저층이 거의 고층 거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9월 11일에 거래된 2층 실거래가가 19억 5천, 거의 뭐 20억에 가까웠죠. 여기도 저층이었지만 당시 20억 거래 선상에 있었던 거래하고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억 초반 거래가 나왔던 때도 올해 상반기 4월쯤이었으니까 22층이 18억 3천에 실거래가 나왔었죠. 이렇게만 봐도 상급지는 물론 뭐 저층 핸디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 추세로 볼 때는 고층과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층이지만 18억 선까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지금 서울 집값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거 22억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반색을 완전히 호떡 만들 정도로 눌러버리는 대참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상징적인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후 추격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가격선으로 이렇게 떨어진 가격대를 방어하고 나설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이 상당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10월 6일 일자로 다시 7만 건에서 7만 3천 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추석 전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매도세가 매물 걷어들였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이거 대세를 어떻게 거스릅니까? 되도록 빨리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조금 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죠. 매물 지표만 봐도 매도자들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온 사방 지금 집값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자체는 기우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표고요. 헬리오 단일 지표에서조차 3억의 낙폭을 기록하는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 집값 풍향계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른다 자기 최면에 빠진 매도자들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눈치를 깐 거고요. 빨리 매물 놓고 팔고 나가야 되겠는데 제값 받고 나가겠다는 의지는 불구리죠. 이런 플랜을 짜고 있는데 향후 뭐 동서남북 바라봐도 답이 없잖아요. 거래량만 쳐다보고 있어도 향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안 사줘도 돼. 버티게 들어가면 되지 뭐. 하는 매도자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자금 딸릴 시기인데 누가 돈 앞에서 천하장사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매물은 적체 현상, 10월을 고비로 폭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분양시장이 뜨거운 건 결국 매매시장이 먼저 집값 낙폭의 궤적을 그리기 시작할 거라는 직관적인 움직임이죠. 결국 신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빨리 먹고 빠지는 사람이 승자일 것 같지만 이후 타임 딜레이에 걸리게 되면 여기에 진입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집값 추이가 상승 설레발을 치는 언론 분위기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이면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헬리오시티 실거래가는 아마 상당한 연말 서울 집값의 상징적인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이제 또 한 차례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 더욱더 뚜렷한 모습으로 부동산 집값 추이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듯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리커처, 하반기를 지나 연말에는 고금리 상황, 그것도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금리가 뛰게 되는 일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분양가 뛰고 청약 경쟁률 높아지면서 매매 시장은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하락폭 커지게 되고 서로 간에 물려있는 부동산 쪽의 자금들이 결국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하락세라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높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